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결국에 유튜브를 접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트래픽, 두 번째는 브랜딩, 세 번째는 비즈니스 전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채널 안에 제대로 기획이 되어 있어야 유튜브로 내 영향력도 늘리고 실제로 매출을 키울 수가 있게 되죠. 제가 65만 채널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로 확장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앞서서 먼저 짚어야 할 게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무언가를 구매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필립 코틀러는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하기까지의 단계를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1단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를 아는 인지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거 괜찮은데 나한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관심이 생기는 호감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서 사지 하고 질문하고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실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가 그 상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나서 주변인에게 추천하는 추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케팅을 한다, 내 사업을 홍보한다 라고 하면 이 3단계인 질문 단계에서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최적화, 그러니까 SEO죠.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 키워드 광고, 요즘 유행하는 AI에 검색했을 때 내 브랜드가 뜨게 하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 GEO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3단계인 질문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질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끌리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살지를 검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타겟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본은 당연히 1, 2단계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프 레슨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수원 골프 레슨, 골프 드라이버 레슨,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이나 될까요? 몇천 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키워드를 두고 경쟁하는 레슨 프로는 수원에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되겠죠. 이 몇천 명의 검색수를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프로들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효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골프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스코어는 안 나와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런 검색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레슨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냥 혼자 치면 는다고 생각하고 연습장에서 주구장창 자기만의 폼으로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현재 5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80% 이상이 백돌이, 그러니까 초보자라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잠재 고객은 4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인 질문 단계의 키워드만 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을 놓치고 있는 거고 단 몇천 명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튜브가 강력한 이유가 여기서 딱 나타나거든요. 유튜브는 이 1단계 인지 단계와 2단계 호감 단계의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영상이 딱 뜨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들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면서 이거 괜찮은데 나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호감 단계의 2단계의 사람들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혹은 법인기장 전문 세무사라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골프 프로와 마찬가지로 이미 내 세금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세무사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3단계 질문 단계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표본이 당연히 작고요. 경쟁자는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근데 유튜브에서 1인 사업자 세금 이렇게 내면 손해입니다. 유튜브로 돈 벌고 세금 신고 잘못하면 몇 배 손해봅니다 라는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버 1인 사업가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를 찾고 있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나를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비용 10만 원 아끼려고 혼자 할 게 아니고 꼭 세무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이 호감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도움되는 컨텐츠였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세무사님에게 그대로 문의가 가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은 가격을 비교합니다. 근데 유튜브로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신뢰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마진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코틀러가 강조한 마지막 단계, 이 5단계 추천 단계도 유튜브랑 딱 맞죠. 영상을 보고 신뢰가 쌓이고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들은 댓글로 혹은 공유, 카톡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영상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한 번만 찍어둔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분들이 진짜 유튜브가 잘 되게 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트래픽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보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 클릭률이고요. 두 번째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아야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게 되겠죠. 클릭만 많이 받고 들어왔다고 해도 영상을 보다가 이탈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더 이상 그 영상을 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만드는 게 썸네일, 제목, 그리고 도입부 30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이 이 1단계 트래픽에서 막히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기기 때문인데요. 제목도 그렇고 썸네일도 그렇고 영상이 시작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조회수는 나오지 않겠죠. 제가 맡은 한 교육사업 대표님의 커리큘럼이 정말 탄탄했습니다. 이 대표님의 유튜브 문제는 명확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문 지식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전문가의 지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영상을 본다는 걸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의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 이 메시지를 코어로 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썸네일도 다 다시 잡았습니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에서 시청자가 알고 싶은 것을 답하는 식으로 모든 요소를 다 바꿨습니다. 도입부 30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사말이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지점을 짚어주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트래픽을 만드는 거는 기술이 아니고요. 시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읽고 그 욕구에 닿는 영상을 설계하는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내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채널은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트래픽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트래픽이 잡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영상을 봐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직과 사업가분들의 채널이 흔하게 막히는 지점인데요. 조회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문의가 안 들어와. 영상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매출이 안 따라오는 채널. 이 채널들의 공통점이 바로 브랜딩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브랜딩을 뭐 로고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톤을 맞추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로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시작할 때 디자이너부터 찾으십니다. 브랜드 컬러 정하고 폰트도 고르고 인트로 영상들도 막 제작을 하고요. 그런데 매거진 B를 만든 조수영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랜드는 사람과 같고 로고가 예뻐서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일을 끌고 가는 사람의 일관된 생각, 사소한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드러난 결과물, 그게 브랜드다. 이 얘기를 유튜브에 옮기면 이렇거든요. 채널의 색깔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인트로 음악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시청자한테 뭘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내는지, 이게 채널의 진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가 나만의 시선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전문성을 보여준다가 아니고 나만의 시선을 보여준다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성은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다 비슷하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전문가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이 느끼기엔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의사다라고 하면 같은 여드름 환자를 두고도 나만의 시선을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빠른 시술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즉각적인 호전, 환자가 당장 거울을 봤을 때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로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왜 이 사람의 피부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부터 풀어가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단,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까지 같이 보기도 합니다. 찾아온 환자가 6개월 뒤에도 다시 나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여드름을 다루는 얘기를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브랜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분의 채널은 여드름 빨리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시술, 지금 당장 진정시키는 방법들로 컨텐츠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시청자들도
즉각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의사분의 채널은 여드름이 자꾸 재발하는 진짜 이유, 내 피부 타입이 만들어진 10년의 습관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도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같은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방문해서 결제하는 환자의 성격도 완전 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차이를 이제 시선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세무사분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사업자의 세무를 다루더라도 시선이 다른 겁니다. 어떤 세무사분은 지금 이번 분기에 얼마를 절세하게 만들 건가에 집중을 하고요. 비용 처리라든지 공제 항목이라든지 신고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사업자가 이번 신고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줄이게 하는 게 목표인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세무사분은 이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자본을 관리하게 할 건가부터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게 할 건지, 매각을 목표로 할 건지, 가업 승계로 갈 건지, 그 목표에 맞춰서 지금부터 회계 구조라든지 주주 구성이라든지 자본 흐름 같은 거를 설계해 주는 게 목표인 세무사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고 똑같은 세무 신고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이 되겠죠. 이 두 세무사분이 채널을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무사님의 채널은 1인 사업자가 놓치고 있는 절세 항목 5가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로 컨텐츠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두 번째 세무사분의 채널은 5년 뒤 매각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이건 꼭 정리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같은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의 채널이 되고 모이는 사람들도 다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수수료의 단위도 다르겠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선이 더 좋고 나쁜가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걸 일관된 톤으로, 일관된 결로 맞춰가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채널이 잘 된다고 해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결론, 똑같은 결로 맞춘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고 누군가의 하위 호환이 될 뿐이겠죠. 그리고 이 브랜딩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된 구조를 갖는 겁니다. 조수영 대표님이 또 강조한 얘기가 있거든요. 브랜드가 사람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한번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된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듯 브랜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스 고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한 번이다. 한 번 멋진 영상, 한 번 터진 컨텐츠, 한 번의 캠페인, 그건 브랜드가 아니고 반복되고 누적되는 것만이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영상 한 편을 잘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편을 같은 방향, 같은 결로 일관되게 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 분들이라든지 사업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처음에 몇 편은 잘 찍어냅니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구독자가 잘 안 늘고 하면 다른 방향을 빠르게 시도를 합니다. 요새 이게 잘 된다더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또 다른 포맷을 시도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한 3개월쯤 지나면 결이 전혀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이고요. 브랜딩의 핵심은 이 브랜드가 어떤 건지 내 첫 편에서부터 100편까지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일관성이 시간 위에 쌓이면서 누적되어 가는 게 진짜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100편이 일관성이 있을 때와 서로 다른 잘 된다고 하는 영상이 100편이 쌓였을 때 어떤 게 더 시청자의 머릿속에 박혀 있게 될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순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그거를 돈과 교환하는 것. 상품이든 서비스든 결국에는 그 형태만 다를 뿐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결제를 누르는 이유는 이 서비스가, 이 물건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죠. 여기서 사업가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영상에 꼭 판매 멘트를 자꾸 넣어야 될 것 같고 내 서비스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자꾸 멘트를 넣죠. 그렇게 하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내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멘트들을 자꾸 넣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은 좀 반대입니다. 영상 안에서 뭔가를 팔려고 하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영상 안에서 시청자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영상이 계속 쌓여 있다면 사람들은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이 신뢰가 한 편, 두 편, 10편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진짜로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판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세일즈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로 매출을 만드는 진짜 원리고요. 제가 컨텐츠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상품, 내 서비스가 풀어내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오해하고 있는 거,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던 게 뭔지를 찾아내서 이거를 컨텐츠 시리즈로 만드는 거죠. 이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기획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영상을 보다가 와, 저 전문가는 진짜 내 문제를 완전히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내 문제를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그 문제에 공감해준 전문가의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거는 단순한 퍼널을 설계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게 해서 몇 명 걸려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컨텐츠 한 편 한 편이 시청자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컨텐츠가 시청자의 문제를 깊이 풀수록 결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렇게 매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또 지표 분석까지 하면 최소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월로 치면 60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전문직 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은 본업에서 시간당 수십만 원의 가치를 혹은 더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튜브 하는 데 쓰는 거는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책 레버리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라. 전문직과 사업자분들에게 유튜브 제작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본인의 핵심 업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대행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행사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많은 유튜브 대행사분들이 방송국이나 영상 제작자 출신인 분들이 차린 경우가 많거든요. 고가의 장비나 편집 실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어 보이죠. 근데 결과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려는 전문직 사업가분들의 본질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끝까지 보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결국에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이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영상 퀄리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대행사인지 확인을 하려면 대행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성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를 성장시킨 채널을 만든 대행사를 찾았다면 다음은 직접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법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면 유튜브 채널은 성장할 수 있어도 결국에 내 브랜드를 키우거나 내 매출을 올리는 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용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키우는 것과 그 트래픽을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런 대행사는 이용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TNK 스튜디오는 이런 기준으로 전문직 분들과 사업가 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골프, 수영 등 총 65만 구독자의 다양한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전문직과 사업가 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서 배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골프, 영어, 교육 등의 유튜브를 통해서 1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고 오프라인 매장을 3개 운영하고 있는 12년 차 사업가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대행을 맡기면 진행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미팅을 통해서 함께 기획을 잡습니다. 채널 방향성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까지 같이 설계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 기획안을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전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기획된 주제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채워주시면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장에서는 다른 PD나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디렉팅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촬영할 때는 어떤 멘트를 하는 게
트래픽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지 그거를 염두해서 촬영 내내 제가 직접 디렉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촬영은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주시면 한 번에 4건의 컨텐츠를 진행해서 편집을 거쳐서 매주 롱폼 하나, 숏폼 하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할 때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 세팅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작업 방식이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다른 곳과 뭐가 다른지 좀 더 명확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대행 관련 문의를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비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